낮 12시 밝은 대낮에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직진 신호였거든요. 직진 파란불 신호였는데 1차로를 가고 있던 차량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좌회전을 합니다. 비보로 봤던 건지 아니면 좌회전 신호가 동시 신호로 생각을 했던 건지 아무튼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합니다. 이 사고 보면 뭐 언제나 느끼지만 너무 위험해요. 차량하고 오토바이가 충격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공중으로 붕 떴다가 몇 바퀴 돌고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이제 머리부터 떨어지면 사실 가망이 없죠. 천만다행히도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는 단순한 뇌진탕에 불과했고 다만 이제 몸이 떨어지는 관계로 갈비뼈와 골반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부상을 입었죠. 이 사고 운전자는 이론의 여지 없이 신호를 위반했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중대과실 중에 신호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좌회전이 목적이긴 했지만 신호를 위반해서 그런 부분도 또 중대과실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신호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던 교통법 2로 사건이죠. 그래서 대낮에 일어난 명백한 신호 위반 사고긴 한데, 사실 오토바이도 이렇게 직진 신호에 변칙적으로 운전하는 차량하고 부딪혀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대부분이라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기 신호라고 해도 좀 방어 운전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갑자기 튀어나올 오토바이 수도 있고. 부딪히면 오토바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방어 운전하시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영상 보면 사실 오토바이도 좀 빠르게 달려온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속도 위반 이런 게 적용되진 않았지만 본인 몸 아니겠습니까?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급하시겠죠. 급한 마음에 운전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너무 주행을 너무 속도감 있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핸들을 갑자기 틀어버리면 차체가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본인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중심을 잃게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저런 사고에서 왜 못 피했지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속도가 있을 때는 오토바이가 주행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의 가해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형사처리 지원금을 통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받고. 네, 이게 이제 사망 사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전치 20주 이상이 나오다 보니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의 속도가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주의하게 갔다라는 측면 때문에 검사 측에서 좀 경하게 네, 가볍게 그래서 약식으로 300만 원을 청구하는 약식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확정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영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차량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에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거의 더하여 조수석 동승자도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조수석 동승자에 대한 상해 부분도 형사 입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이죠. 맞습니다. 근데 뭐 동승자는 다행히 운전자랑 합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경미하게 처벌이 되긴 했는데, 이 운전자 보험 관련돼서 경미한 이제 부상을 입었을 때 예전의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6주 미만의 상해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네, 형사 합의금을 지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온 운전자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가입하면 이제 경미한 그 부상에 대해서도 형사 합의금이 지급이 되는데 3주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5주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뭐 5에서 6주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뭐 이런 정도의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 이 특약 부분도 뭐 그렇게 비용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경미한 사고였을 때 뭐 합의를 못 본다고 해도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합의를 못 보면 재판을 받아야 될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 이 경미한 부상에 대한 형사 합의금 지원금 이런 특약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자 보험 가입한 이후에 가입을 하면서 운전을 할 때 사실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데 전치 뭐 2주, 3주 정도의 부상을 입는 그런 교통사고는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피해자하고 이제 합의를 할 때 본인의 돈으로 지급할 때 요즘 뭐 주당 50만 원, 100만 원만 계산을 해도 2, 300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닌데 운전자 보험에서 그런 부분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훨씬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의 피해가 있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 동승자의 경우에는 가족일 경우, 동승자가 가족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가족의 범위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러니까 부모, 자식, 배우자 이 정도까지고요. 사촌 이상의 혈족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치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실무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 보험사는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왜 필요하냐 했더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보험에서 면책 사유들 중에는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도덕적인 해이.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뭐 보험금 문제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되게 엄격하게 하는 것처럼 면책 사유로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가족끼리 짜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경미한 사고.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다음에 형사합의금을 받고 용서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책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